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따뜻한 눈빛을 보내올 때 혹시 짐작도 못할 죄책감 때문에 슬며시 고개를 돌리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은퇴 후에 편안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매일 밤 작아지는 자신을 마주하며 깊은 한숨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그리고 아버님들, 제발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몸이 세월을 겪으며 겪는 자연스러운 마모 과정일 뿐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죄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분들도 제 앞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잃어버린 남성성에 대해 호소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 없는 위로가 아닌 의학적으로 검증된 구체적인 길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비싼 약이나 위험한 시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여러분의 제2의 청춘을 깨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편안하게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듣고 치료하고 함께 웃고 울어온 비뇨기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50대 이후의 남성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결코 방탕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철저하게 건강을 챙기십니다. 기름진 튀김을 멀리하고 술도 줄이고 당분 섭취도 엄격히 제한하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몸에 좋다는 채소를 챙겨 드시며 체중을 관리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몸은 자꾸만 무거워지고 기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신은 맑은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무엇보다 남성으로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시들어갑니다. 욕구가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어렵게 시작된 사랑의 순간도 금세 꺼져버리는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문제라면 약을 먹고 견디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반려자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 그것은 한 남자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깊은 슬픔이 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가을 아침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66 되신 최민재님께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빗물에 젖은 어깨보다 더 축 처진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절망을 읽었습니다. 의자에 앉으신 그분은 두 손을 꽉 맞잡고 한참 동안 바닥만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한 집에 살아도 마치 남남처럼 하숙생처럼 지냅니다. 아내의 눈을 마주치기가 겁이 납니다. 제가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 진료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왜 내 몸은 나를 배신하는가에 대한 처절한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여쭈었습니다. 최민재님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고기는 줄이고 채소를 아주 많이 먹습니다. 튀긴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모든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심장병이 무섭고 뇌졸중이 두려워 나이가 들수록 채소 섭취를 늘리셨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이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영양학의 세계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나이와 체질, 그리고 섭취 방법에 따라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적은 수의 전문가들만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매일 먹어온 익숙한 채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될 경우 50대 이후 남성의 기력을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아주 흔하고 값싼 식재료지만 제대로만 활용하면 혈관을 뚫어주고 남성 호르몬을 지켜주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줄 보약 같은 채소들도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밥상은 더 이상 허기만 채우는 곳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채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의사로서 선생님들께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자의 성기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왜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드리는 처방이 왜 효과가 있는지를 납득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남성의 활력은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세 가지 생물학적 기둥, 즉 호르몬, 혈관, 그리고 신경계의 조화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 기둥이 튼튼해야 비로소 우리는 강건한 남성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료와도 같습니다. 남성의 고환에서 생성되는 이 호르몬은 성욕뿐만 아니라 발기 능력, 근육의 힘, 뼈의 밀도, 심지어 기억력과 매사에 대한 의욕까지 지배합니다. 보통 35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테스토스테론 공장은 서서히 생산량을 줄입니다. 매년 1.2% 정도씩 자연 감소하게 되죠. 1년만 보면 작은 수치 같지만 이것이 20년, 30년 쌓여 60대가 되면 전성기의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연료가 부족하니 차가 잘 나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혈액순환입니다. 이것은 몹시 직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피가 돌지 않으면 남성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뼈가 서는 것도 근육이 힘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혈액이 스펀지 같은 해면체 조직에 가득 차오르는 수압 현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혈관이 고무호스처럼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좋아 피가 콸콸 잘 돌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끼고 딱딱해집니다. 통로가 좁아지니 피가 충분히 그리고 빠르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둥은 신경계와 세포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점화 플러그와 같습니다. 뇌에서 흥분 신호를 보내면 신경을 타고 내려가 혈관을 열라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세포 자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한 박자 늦게 반응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먹는 채소가 이 세 가지 기둥에 양날의 검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채소는 혈관을 청소하고 호르몬 생성을 돕지만 어떤 채소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여 호르몬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하거나 신경 반응을 더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50대 남성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채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네, 뽀빠이가 먹고 힘을 쓴다는 그 시금치 맞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시금치는 완전 식품으로 통합니다. 빈혈에 좋고 비타민이 풍부하니 나이 들수록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비뇨기과 의사의 관점에서 시금치에는 숨겨진 얼굴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 또는 수산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 특히 아연과 마그네슘을 만나면 자석처럼 달라붙어 버립니다. 여기서 아연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그래서 아연을 남자의 미네랄, 섹스 미네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또 어떻습니까?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시금치 속의 옥살산이 소화기관에서 이 귀한 아연과 마그네슘을 꽉 붙잡아 배출시켜버리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원료 부족 사태를 겪게 됩니다. 열심히 좋은 것을 챙겨 먹는다고 먹었는데 정작 내 몸의 호르몬 공장은 원료가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는 꼴입니다. 이런 상태가 수년, 수십 년 지속되면 혈액 검사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는데도 환자분은 이유 없는 무기력증과 성기능 저하를 호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옥살산이 쌓이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신장 결석, 즉 요로 결석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시금치를 절대 먹지 말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조리법과 빈도입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갈아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드시려면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그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고 나물로 무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살산은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시금치만 고집하는 식단은 멈추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러나 의외로 여러분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두 번째 채소와
반대로 여러분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줄 기적 같은 식재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Dann hier yêu qua baxili. Vi banjang que kem bai mau trong noi dung haklen. Toise ba jao juliva viet fan moten gai laptuk.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따뜻한 눈빛을 보내올 때 혹시 짐작도 못할 죄책감 때문에 슬며시 고개를 돌리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은퇴 후에 편안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매일 밤 작아지는 자신을 마주하며 깊은 한숨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그리고 아버님들, 제발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몸이 세월을 겪으며 겪는 자연스러운 마모 과정일 뿐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죄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분들도 제 앞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잃어버린 남성성에 대해 호소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 없는 위로가 아닌 의학적으로 검증된 구체적인 길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비싼 약이나 위험한 시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여러분의 제2의 청춘을 깨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편안하게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듣고 치료하고 함께 웃고 울어온 비뇨기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50대 이후에 남성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결코 방탕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철저하게 건강을 챙기십니다. 기름진 튀김을 멀리하고 술도 줄이고 당분 섭취도 엄격히 제한하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몸에 좋다는 채소를 챙겨 드시며 체중을 관리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몸은 자꾸만 무거워지고 기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신은 맑은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무엇보다 남성으로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시들어갑니다. 욕구가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어렵게 시작된 사랑의 순간도 금세 꺼져버리는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문제라면 약을 먹고 견디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반려자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 그것은 한 남자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깊은 슬픔이 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가을 아침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66 되신 최민재님께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빗물에 젖은 어깨보다 더 축 처진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절망을 읽었습니다. 의자에 앉으신 그분은 두 손을 꽉 맞잡고 한참 동안 바닥만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한 집에 살아도 마치 남남처럼 하숙생처럼 지냅니다. 아내의 눈을 마주치기가 겁이 납니다. 제가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 진료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왜 내 몸은 나를 배신하는가에 대한 처절한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여쭈었습니다. 최민재님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고기는 줄이고 채소를 아주 많이 먹습니다. 튀긴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모든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심장병이 무섭고 뇌졸중이 두려워 나이가 들수록 채소 섭취를 늘리셨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이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영양학의 세계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나이와 체질 그리고 섭취 방법에 따라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적은 수의 전문가들만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매일 먹어온 익숙한 채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될 경우 50대 이후 남성의 기력을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아주 흔하고 값싼 식재료지만 제대로만 활용하면 혈관을 뚫어주고 남성 호르몬을 지켜주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줄 보약 같은 채소들도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밥상은 더 이상 허기만 채우는 곳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채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의사로서 선생님들께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자의 성기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왜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드리는 처방이 왜 효과가 있는지를 납득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남성의 활력은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세 가지 생물학적 기둥, 즉 호르몬, 혈관, 그리고 신경계의 조화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 기둥이 튼튼해야 비로소 우리는 강건한 남성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료와도 같습니다. 남성의 고환에서 생성되는 이 호르몬은 선격뿐만 아니라 발기 능력, 근육의 힘, 뼈의 밀도, 심지어 기억력과 매사에 대한 의욕까지 지배합니다. 보통 35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테스토스테론 공장은 서서히 생산량을 줄입니다. 매년 1.2% 정도씩 자연 감소하게 되죠. 1년만 보면 작은 수치 같지만 이것이 20년, 30년 쌓여 60대가 되면 전성기의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연료가 부족하니 차가 잘 나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혈액순환입니다. 이것은 몹시 직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피가 돌지 않으면 남성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뼈가 서는 것도 근육이 힘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혈액이 스펀지 같은 해면체 조직에 가득 차오르는 수압 현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혈관이 고무호스처럼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좋아 피가 콸콸 잘 돌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끼고 딱딱해집니다. 통로가 좁아지니 피가 충분히 그리고 빠르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둥은 신경계와 세포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점화 플러그와 같습니다. 뇌에서 흥분 신호를 보내면 신경을 타고 내려가 혈관을 열라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세포 자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한 박자 늦게 반응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먹는 채소가 이 세 가지 기둥에 양날의 검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채소는 혈관을 청소하고 호르몬 생성을 돕지만 어떤 채소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여 호르몬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하거나 신경 반응을 더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50대 남성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채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네, 뽀빠이가 먹고 힘을 쓴다는 그 시금치 맞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시금치는 완전 식품으로 통합니다. 빈혈에 좋고 비타민이 풍부하니 나이 들수록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비뇨기과 의사의 관점에서 시금치에는 숨겨진 얼굴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 또는 수산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 특히 아연과 마그네슘을 만나면 자석처럼 달라붙어 버립니다. 여기서 아연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그래서 아연을 남자의 미네랄, 섹스 미네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또 어떻습니까?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시금치 속의 옥살산이 소화기관에서 이 귀한 아연과 마그네슘을 꽉 붙잡아 배출시켜버리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원료 부족 사태를 겪게 됩니다. 열심히 좋은 것을 챙겨 먹는다고 먹었는데 정작 내 몸의 호르몬 공장은 원료가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는 꼴입니다. 이런 상태가 수년, 수십 년 지속되면 혈액 검사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는데도 환자분은 이유 없는 무기력증과 성기능 저하를 호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옥살산이 쌓이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신장 결석, 즉 요로 결석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시금치를 절대 먹지 말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조리법과 빈도입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갈아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드시려면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그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고 나물로 무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살산은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시금치만 고집하는 식단은 멈추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러나 의외로 여러분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두 번째 채소와 반대로 여러분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줄 기적 같은 식재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채소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분이 놀라실 겁니다. 바로 우리 식탁의 주인, 배추입니다. 한국 사람의 밥상에서 김치가 빠지는 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배추 된장국, 배추 겉절이, 쌈 채소까지 50세 이상 많은 분에게 배추는 사계절 내내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많이 먹으면 좋은 채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해 보이는 배추의 이면에는 오래전부터 영양학에서 조심스럽게 경고해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배추를 포함한 브로콜리,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을 특히 생으로 매일매일 엄청난 양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엔진 속도를 조절하는 갑상선 기능에 미세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이지만 그 역할은 실로 막중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에너지를 얼마나 태울지 결정하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대사가 느려지고 몸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50세 이후의 남성은 가뜩이나 내분비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갑상선마저 지치게 되면 이유 없는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몸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성욕이라는 불꽃은 에너지가 넘칠 때 타오르는 법인데 땔감이 젖어 있으니 불이 붙을 리 만무합니다. 많은 환자분이 호소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남들은 갱년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방전된 배터리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건강을 위해 맵기 엄청난 양의 생배추나 십자화과 채소를 갈아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채소가 비타민을 파괴하지 않아 무조건 좋다는 믿음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는 조리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배추를 더 안전하게, 그리고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되게 드시고 싶다면 전통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바로 발효와 숙성입니다. 잘 익은 김치처럼 발효된 형태나 국에 넣어 푹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과 발효 과정은 갑상선을 방해하는 성분의 힘을 빼놓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치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김치는 우리 민족의 영혼이고 훌륭한 유산균 공급원입니다. 다만 제가 경계하는 것은 생으로 지나치게만히 매일 먹는 편중된 습관입니다. 균형이 깨진 섭취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향긋한 봄의 전령사, 미나리입니다. 특히 물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간을 보호하며 몸에 쌓인 열을 내려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을 즐기시는 남성분들이나 평소 화가 많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미나리는 최고의 보양식으로 통합니다. 심지어 피를 맑게 한다며 매일 아침 생미나리를 녹즙으로 내려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열을 내린다는 성질이 50대 이후의 성기능에는 뜻밖의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나 현대 영양학적으로나 미나리에는 진정작용, 즉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는 탁월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신경 반사를 느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남성의 결정적인 순간, 즉 발기가 일어나는 찰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뇌에서 시작된 짜릿한 자극이 척추신경을 타고 내려가 번개처럼 빠르게 혈관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흥분 상태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절묘하게 춤을 춰야 하는 역동적인 순간이지요. 그런데 미나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여 신경계가 지나치게 진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명령이 전달되는 속도가 더뎌집니다. 마음은 급한데 몸은 천천히 진정해 라고 반응하는 꼴입니다. 젊은 사람이야 신경계가 워낙 튼튼하니 가끔 먹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중년 이후에는 이런 미세한 지연이 결정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혈압이 있거나 평소 기운이 없어 축 처지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나리의 차가운 성질과 진정 효과가 더해지면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더 뚜렷해지고
그와 함께 남성으로서의 기력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부디 해독이라는 이름 아래 생미나리 즙을 물처럼 드시는 습관은 멈춰 주십시오. 익혀서 반찬으로 적당히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금치는 미네랄을 뺏어가고 배추는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미나리는 신경을 둔하게 한다니 도대체 무엇을 먹으란 말인가 하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를 주지만 동시에 해답도 함께 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채소들이 방패를 잘못 써서 내 몸을 찌른 경우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채소들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창을 다시 날카롭게 갈아줄 영웅들입니다. 이 채소들은 마트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흔하고 가격도 너무나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보물들을 그저 양념거리로만 취급하며 하찮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 채소들이야말로 혈관을 뚫어 뻥 뚫어주고 시들해진 테스토스테론 공장을 다시 힘차게 돌려줄 최고의 천연 치료제입니다. 비싼 보약이나 정체불명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기 전에 냉장고 문을 열어 이 채소들을 꺼내십시오. 지금부터 50대 남성을 위한 진짜 보약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양파입니다. 많은 분에게 양파는 그저 자장면에 곁들이거나 찌개에 단맛을 내는 재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50세 이후 남성에게 양파를 이렇게 부릅니다. 밭에서 나는 불로초, 혹은 중년 남자의 인삼이라고 말입니다. 다소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 껍질과 알맹이 속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퀘르세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쉴 때마다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세포를 공격해 늙게 만듭니다. 고환세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고환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최전방의 방패병입니다. 세포가 건강하게 보호받아야 테스토스테론도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과 임상 연구들에서 양파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남성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된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의 증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혈관 확장 능력입니다.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유화아릴 성분은 혈관 내벽을 자극하여 일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들이 작용하는 원리가 바로 이 일산화질소를 늘리는 것입니다. 일산화질소가 혈관 벽에 닿으면 좁아지고 딱딱했던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통로가 넓어집니다. 꽉 막혀있던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넓어지니 혈액이 막힘없이 성기 끝까지 힘차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양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다, 지구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